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 부서 제품 트레이닝 담당 김치 과장입니다. 2020년 마지막 12월 킥오프 미팅 교육 주제는 겨울철 건강관리입니다.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에 비해서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운 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각별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도테라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뇌 심혈관계 건강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찬바람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서 혈압이 상승해지고 결국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심혈관 관련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지켜야 할 건강 수칙과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소 그리고 아울러 건강한 도테라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하로 내려간 요즘에 혈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상승을 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갑자기 찬바람에 노출이 되면 최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심장의 부담이 커져서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는 어떠한 증상도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관에 혈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전체의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어서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해서 혈액을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펌프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때 심장에서 혈액을 좀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을 잰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저도 지금 흥분 상태거든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안정을 하거나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압을 잴 때 보통 우리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죠.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자심실이 수축을 해서 심장 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때,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짜줄 때 나오는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가장 높기 때문에 최고 혈압으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의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혈압으로 심장이 최대한 이완돼서, 그러니까 즉 혈액이 심장 안으로 이제 끌어들어올 때 나타나는 혈압입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최저 혈압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일 때, 이완기 혈압이 80일 때입니다.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이 140이나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이 중에 한 가지만 초과를 해도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개의 혈압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서 심장에는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럼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심장이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심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의 약 85%에서 90% 정도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이것을 1차성 혹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수록, 그리고 고령일수록, 비만일수록, 그리고 염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혈압의 증가를 가져오는 다른 요인들로는요, 가음을 하신다거나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신다거나 신체 활동을 적게 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많은 분들 주변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젊은 나이에 뭐 뇌졸중이나 또는 심근경색을 앓았다. 그리고 혈압이 높았다라고 하면 다른 가족들도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고혈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과 동맥의 부담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 장시간 동안 정상혈압이신 분들보다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벽이 더 두꺼워지고 심장의 크기가 더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든 예외 없이 고혈압이 있던지 없던지 이 유무와 관계없이 동맥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이 과정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되면서 뇌심혈관계 관련 건강이나 뭐 신장 그런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낮은 기온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바짝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을 하겠죠. 이런 혈압이 상승함에 따라서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과 같이 평소에 한 번 정도쯤은 나타날 법한 그런 일상 증상들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주변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뇌는 뭐 언어나 우리의 움직임, 신체적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경세포가 한데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뭐 신체 마비나 언어 장애 등의 여러 각종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혈관이 부풀어 오는 뇌 동맥류와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으로 나누게 되고요. 꾸준한 뭐 정기 검진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1분만 쉬어도 문제가 생기고 심정지 후에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심장은 보통 자기 자신의 주먹만한 크기의 복숭아처럼 생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 판막, 그리고 관상동맥과 그리고 심장의 전기를 일으키는 여러 조직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위쪽 부분이 사슴뿔처럼 생겼잖아요. 그 모습을 본따서 관상동맥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혈관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심장 근육의 일부의 혈액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증, 심부전 같은 것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건강이 완성됩니다. 겨울철뿐만 아니라 평상시 뇌심혈관계를 위한 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혈압을 잘 측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혈압 수치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혈압은 내 심혈관계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혈압을 잴 수 있는 곳이 정말로 많고, 그리고 만 40세 이후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병의 근원인 음주와 흡연, 그러니까 금주하시고 금연하시는 거 꼭 필요하고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뭐 기름질 음식이나 짠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으로 콜레스테롤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혈압이 상승이 되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같은 것들, 그리고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걷기나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이거를 주 4회 이상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심혈관계 건강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새벽이나 아침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겨울철 내심혈관계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겨울철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바로 항산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산화는 과도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로부터 산화를 막아주고 노화를 막는다라는 뜻이죠. 우리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배기가스가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역시 자연적인 현상으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숨을 쉬는 호흡을 통해서 흡입한 산소를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오염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필요 이상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환경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과도한 운동, 과음, 과식, 흡연, 인스턴트 식품 섭취, 그리고 자동차나 공장의 배기가스, 중금속 오염, 각종 발암물질 등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외선까지도요. 이렇기 때문에 과도한 활성산소가 생기는 더 많이 발생되는 이런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예요. 60조 개 이상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의 인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포는 바깥은 지방질의 막으로 덮여져 있고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나 DNA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생성된 이런 활성산소는 세포의 막을 공격을 하게 되고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미토콘드리아, DNA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세포는 그 구조가 당연히 손상이 되겠죠. 이 구조가 손상이 되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게 되고 돌연변이 세포로 변화하게 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게 됩니다. 활성산소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노화와 질병으로 이뤄지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의 DNA나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중요한 세포의 소기관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런 급성 세포 손상은 세포에서 방어 반응을 일으키겠죠, 당연히. 이때 항산화를 통해서 중화를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포가 손상이 되면 조직이나 기관, 그 세포 내에 있는 조직과 기관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더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세포 노화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인 이유는요,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 내에 많이 더 증가를 함에 따라서 생체 내에서 항산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DNA 손상이나 지질의 과산화 등으로 인해서 세포의 대사 이상을 만들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튼튼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산화예요. 자,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나이가 노화가 될수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오염이 심화될수록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생되는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도 있어요. 이것을 항산화 효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항산화 효소의 생산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식품으로부터 항산화제를 섭취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에는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코엔자임 규텐, 폴리페놀 등이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색깔 영양소예요. 그래서 화학 물질의 일종으로 천연의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인 이 항산화 비타민 C보다 50배 이상의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의 검은 색소, 블루베리의 청자색 색소, 녹색의 떫은 맛이나 적포도 이런 떫은 맛,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고요. 식품에 알려진 종류로는 약 5천여 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을 당하고 세포막이 손상을 당하면 이런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이 항산화 영양소에 의해서도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게 바로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에는 구리, 망간, 아연, 셀레늄이 있습니다. 항산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죠. 이런 수용성과 지용성 여부에 따라서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이제 각각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항산화 미네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소의 구성 요소예요. 자, 항산화 효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체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결핍이 됐을 때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지방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세포의 안전성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중에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는요, 한국의 토양에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확되는 농산물 역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챙겨서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의 보조인자로서 작용이 됩니다. 이런 항산화 영양소는 항산화 네트워크 원리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로 비타민, 미네랄을 만약에 섭취하고자 하신다면 단일보다는 복합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항산화 물질 중에는 대표적인 성분인 효소 중에 하나로 코엔자임 Q10도 있죠.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속에 세포 내에 존재하는 보조 효소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필수적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 곳곳에 다 세포 내에 존재를 해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심장, 신장, 폐, 간 조직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매우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포를 공격하는 과도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항산화 영양소를 안정화시키는 데 돕습니다. 앞서서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이때 코엔자임 Q10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도한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은 이런 혈관의 과산화 지질을 억제를 시켜서 높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코엔자임 Q10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인체 조직 내 코엔자임 Q10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20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체내의 생산 능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로 갈수록 과도한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세포 기능도 더 약하게 되고 이전처럼 빠른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80세가 되면 거의 바닥을 찍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엔자임 Q10은 온 조직, 온 세포에 다 존재를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기관인 간, 폐, 신장, 심장 이런 곳에서 코엔자임 Q10 수준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이런 코엔자임 Q10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의 원인은 노화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건강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누구든 예외 없이 고혈압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맥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좀 얇게 되고 심장의 펌프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지가 않아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체내 코엔자임 Q10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20대가 아니시라면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건강 영양소로 제가 오메가3도 추천을 하는데요. 오메가3는 구조적으로 EPA와 DHA로 나누게 되죠. 자, 혈관의 내피 세포가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혈액의 혈소판과 혈액 응고 인자들이 나가게 돼서 손상된 혈관 부위를 응고를 시켜서 지혈 작용을 합니다. 이때 지혈 작용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 과도하게 혈액 응고가 나타나게 되죠. 예. 이런 과도한 혈액 응고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플라그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런 플라그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에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EPA는 간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를 해서 혈액 중에 건강한 중성지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심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 과도한 염증 반응 억제를 통한 적절한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DHA는 우리 신체의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 존재를 하지만 특히 뇌나 망막, 중추신경계 조직, 심장 근육 등에 가장 많이 세포박 안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이런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줘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잘 유지시키고 신경막을 안정화시켜서 그 뇌세포 간에 서로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 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 찬바람에 많이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혈압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혈관에 부담을 주게 돼서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 반드시 오메가3, EPA, DHA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겨울철 건강관리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뼈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영양소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이 비타민 D는 대사증후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혈관의 혈액 응고 인자 중에 하나인 칼슘이 쌓이게 돼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시에 신장에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레닌이라는 효소가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벽에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혈관벽에 붙어있는 수백 개의 비타민 D 수용체가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드는 기능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D가 지방세포를 좀 녹여주고요. 인슐린 분비를 좀 활성화시켜서 비만이나 혈당 관리 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에는 홍삼이 있는데요. 홍삼은 사포닌으로 불리는 진세노사이드와 이 이외에도 비사포닌 계열인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비타민, 미네랄, 테르페인 등이 정말 다양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5가지의 기능성을 인정해준 원료예요. 홍삼은. 그래서 항산화, 면역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홍삼은 인체를 피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을 억제를 해주어서요.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 작용에 관여를 하는 혈소판이 엉겨서 모이는 것을 억제를 해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보를 이렇게 아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몸소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매일매일 챙겨 먹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리데이 도테라와 함께 하는 건데요. 도테라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브리데이 도테라 첫 번째 제품 알파CRS 플러스입니다. 알파CRS 플러스는 코엔자임 Q10을 주 원료로 함유하고 있고 16종의 식물 추출물과 아미노산 성분들이 부원료로 아주 조화롭게 배합된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이 알파CRS 플러스는요, 튼튼한 세포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제품이죠.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통해서 유해산소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으신 분, 혈압이 높은 수준이어서 조절이 필요하신 분,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에너지 소모가 많으신 분, 항산화 성분을 섭취해서 건강관리를 원하시는 분,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유드립니다. 특히 겨울철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알파CRS를 추천합니다. 에브리데이 도테라 두 번째 제품은 에센셜 오메가입니다. 에센셜 오메가는 중금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심해의 아주 작은 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의 어류에서 추출한 EPA와 그리고 식물성 조류로부터 DHA를 추출한 제품으로 이런 EPA와 DHA 비율이 각각 1대1 300mg씩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한국인이 가장 부족한 비타민 D, 비타민 E,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타카로틴, 그리고 도테라의 CPTG 에센셜 오일 무려 9종과 감마리놀렌산의 보고인, 보라지유, 라이코펜, 루테인 등도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평소에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생선과 해조류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 원활한 혈액 흐름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생선 기름 냄새가 올라와서 오메가3를 꺼려 하시는 분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성분과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 레몬 오일로 코팅된 식물성 연지 캡슐로 상쾌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근무를 하시거나 앉아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혈액순환이 조금 어렵거나 평상시 혹은 겨울철에 유난히 손발이 차신 분들, 그리고 주로 육류지방이나 가공식품 등을 많이 드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위한 분들께도 에센셜 오메가를 추천합니다. 에브리데이 도테라 세 번째 제품은 마이크로플렉스 MVP인데요. 마이크로플렉스 MVP는 한국인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 13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균형 잡힌 한국인 맞춤형 종합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평상시에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식사만으로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 고른 영양 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어르신,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지친 직장인,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식물성 캡슐 영양제를 원하시는 분들께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종합 비타민 미네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신체의 기본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구성을 하고 있고 성장과 유지 그리고 생리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온 가족 남녀노소 누구나 비타민 미네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CRS 플러스 그리고 에센셜 오메가, MVP, 마이크로플렉스 MVP가 이렇게 모두 포함된 LLV 제품, 이 LLV 제품은요, 일반 식사에서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필수 영양소예요. 이 필수 영양소인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오메가3, 각종 폴리페놀을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와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얼굴만한 접시,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채소로 5접시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죠.
평생활력 LAV 팩을 섭취를 하시면 12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영양소와 식물 영양 성분들을 한꺼번에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도테라 네 번째 제품은 CP 소프트 캡슐인데요. CP 소프트 캡슐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홍삼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코파이버 수지만으로 생산된 도테라의 코파이버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까다롭게 선별된 국내산 6년근 발효 홍삼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 평소에 피로를 자주 느끼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피로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 지친 체력의 피로의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분,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분들,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시는 분들,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을 통해서 건강 유지와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 혈액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중장년층, 체력 증진과 기억력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권유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 인삼, 홍삼 이런 제품들은 당뇨 치료제나 혈액 항응고제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문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브리데이 도테라 마지막 제품은요, 에센셜 오일입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에센셜 오일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 향을 내는 이런 물질은 수만 가지 이상의 유기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인체에 다양한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향을 맡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피부나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집중력, 기억력, 숙면을 하는 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우울, 불면, 혈압관리 등에도 에센셜 오일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킥오프 미팅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